피부에 붉은 무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여드름일까 모낭염일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여드름이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낭염이라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드름과 모낭염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맞춤형 스킨 컨설팅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여드름과 모낭염은 사실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어느 날 갑자기 턱 부위에 혹은 인중 부위에 날치알처럼 생긴 고름을 동반한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이게 과연 여드름일까 모낭염일까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여드름 중에서도 특히 농포성 여드름과 모낭염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농포성 여드름은 화농성 여드름의 4가지 단계 중에서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여드름인데요. 이 농포성 여드름은 1단계의 구진성 여드름이 약 2에서 3일 정도 경과하고 나면 백혈구의 식균작용에 의해서 피부 표면으로 하얀 고름이 몰려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붉고 끝에 하얀 고름을 동반한 화농성 여드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 모낭염은 쉽게 모낭에 생긴 염증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모두 하얀 고름 그리고 주변에 붉은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농포성 여드름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면포의 유무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면포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면포,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면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드름 주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여드름 주머니가 만져지느냐, 만져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드름이다 혹은 모낭염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트러블 부위를 살짝 건드려 봤을 때 뭔가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네 라고 했을 때 여드름으로 볼 수 있고요. 덩어리가 만져지기보다는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날치알처럼 끝에 고름만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게 바로 모낭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농포성 여드름은 여드름이기 때문에 여드름 면포를 가지고 있지만 모낭염은 말 그대로 모낭에 생긴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여드름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과 모낭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를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드름은 모공 내 과각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모공 내 과각화 현상이라는 것은 모공 내에 각질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쌓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드름은 이 모공 단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는 모공 속 통로를 통과해서 피부 밖으로, 즉 피부 표면으로 분비되어서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 피지의 순기능인데요. 여드름 체질의 피부는 90% 이상이 유전적으로 이 모공 내에 각질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생성되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통로가 비좁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모공 내 과각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드름은 모공 내 과각화 현상에 의해서 피지가 모공 내에 정체되어서 여드름 씨앗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낭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면도나 과도한 클렌징과 같은 물리적인 자극 또는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드름과 모낭염은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화장품으로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화농성 여드름과 모낭염을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면포의 유무, 면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관리할 때는 염증 반응의 진정을 돕는 동시에 면포가 잘 사라질 수 있도록 돕는 관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면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염증 반응이 잘 진정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내가 모낭염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즉 세균에 의한 감염이 심할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모낭염은 면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날치알처럼 보이는 그 부분을 없애고 싶어서 압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의한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고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넘어지면 무릎이 많이 까지잖아요. 그렇게 무릎이 까졌을 때 그 부위에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않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고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제거하고 싶은 트러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 입장에서는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름을 내가 압출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모낭염 부분이 더 번진다던가 심해진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즉 염증 반응이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부산물로서 존재하는 이 고름은 알아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단순히 보기 싫어서 이 날치알과 같은 고름을 하나하나 다 압출을 하게 되면 그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오히려 더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고, 문제는 그 주변 피부까지 자극을 해서 번지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염은 압출을 하지 않고 염증 반응 그 자체를 진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여드름과 모낭염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드름은 모공 내 과각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모낭염은 면포가 없이, 즉 여드름 덩어리가 없이 모낭에 생긴 염증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드름 피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을 담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